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예신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금 세계에서 어쩜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치르는데 하마스의 총지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세상에 별로 알려진 것이 없는데 이코노미스트가 굉장히 긴 길이의 심층 기사를 중동 그 특파원을 통해서 이코노미스트가 기자 이름을 적지 않거든요. 그 기사에. 그런데 이 기사는 제가 보기에는 처음입니다. 유일하게 중동 특파원 그분의 이름이 기사가 이렇게 기니까 한참 내려가네요. 니콜라스 펠햄 이코노미스트의 중동 특파원이 굉장히 그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전문가의 전문가들을 인터뷰를 하고 숙고를 하고 해서 쓴 기사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잡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마스를 지금도 미국과 이스라엘과 유럽에서는 무장단체로 테러리스트 그룹으로 보지만 그 테러 그룹을 이스라엘이 깜짝 놀랄 정도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세력이 있는 그룹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수없이 많은 암살 시도에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눈도 잃고 팔다리도 잃고 하면서도 많은 것을 키운 사람입니다. 또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전해드리는 이유는 한국에서도 독립운동을 할 때 온건파와 강건파가 있었고 그 스토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렸을 때 친구였었던 너무나 절친했었던 친구 사이의 모래시계와도 같은 그런 스토리들도 있거든요. 해서 전해드립니다. 이름은 모하메드 데이프라는 이스라엘이 가장 원하는 58살로 알려졌습니다. 1965년생이니까 58살 맞죠? 이번에 전쟁을 시작을 하고 10월 7일에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하고 몇 시간 만에 미리 녹음된 곳에 딱 그 어두운 그림자로 섀도우로 등장을 해서 비아랍권 사람들에게 이걸 좀 잘 지켜봐 달라 뭐 이런 것을 호소를 했고요. 이 모하메드 데이프라는 사람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진 것에 책임을 져야지 될 사람은 없습니다. 1990년대부터 하마스 군사부문을 이끌었는데 하마스는 워낙에 이스라엘이 암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오래 지속된다는 것이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아마추어적인 하마스를 처음에는 자살폭탄으로 시작을 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미지의 전쟁 바다로 이스라엘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하마스 내부에서도 어떤 시기에는 좀 이스라엘과 협상을 해볼까? 서한지구의 파타당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바로 이 지도자는 그런 것을 전부 거부했습니다. 전부 거부하고 그런 사람을 배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239명 인질을 잡고 있는 하마스의 총책 이스라엘과 이제 유혈 그럴 그 대결을 할 텐데 침공에 대응하는 방식 이런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를 모하메드 이름이 뭐였죠? 데이프 쭉 보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65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이스라엘과의 관계 그리고 하마스가 만들어져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쭉 한번 우리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분쟁의 역사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전쟁의 시기가 아니면 언제 이렇게 찬찬히 보겠습니까? 그래서 데이프에 대해서 모하메드 데이프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길에 지나갈 때 이 사람을 만나도 얼굴을 못 알아볼 것이다 하는 정도입니다. 젊은 시절에 거친 이미지 이런 사진들이 몇 장 있을 뿐인데 어떤 사람은 그는 오래전에 죽었어. 그냥 남아있는 이미지 허상일 뿐이야. 선전할 목적으로. 신화 속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데이프라는 게 아랍어로 게스트, 손님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넘게 태어나긴 65년도에 태어났지만 이곳저곳 뭐 이스라엘의 암살을 피해서
다니면서 아무튼 그렇게 된 거죠. 1965년도에 가자, 지금의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 난민 캠프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이 부모는 북쪽에 살았는데 예루살렘 북쪽이요.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도 이미 팔레스타인들은 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난민 캠프에서 태어났고 1948년도요. 이스라엘이 이제 국가를 만들고 나서 아랍, 이스라엘 쭉 이제 전쟁이 있으면서 그 당시에도 지금도 뭐 100만 명 이상이 이스라엘의 그 요구에 의해서 집을 두고 피난을 갔지만 당시에도 그 예전인데도 불구하고 한 70만 명 정도가 48년도에 난민으로 고향에서 쫓겨난 거죠. 말하자면 피난민이 된 겁니다. 고향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자와 서안에 정착을 했고 그 뒤에는 뭐 이집트의 지배도 받았다가 요르단의 지배도 받았다가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고향 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난민 수용소가 생긴 거죠. 그 난민 수용소에서 모하메드 데이프라는 지금의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가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위쪽 언덕이군요. 언덕의 꼭대기 그쪽에 살다가 가족들이 이렇게 왔는데 어렸을 때 살던 집은 양철 오두막집. 하수구가 막 흐르는 땅이 모래땅이잖아요. 터널 파기 쉬운 그런 모래땅. 그래서 데이프가 2살이었을 때 더욱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1967년도 6.1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완전히 점령을 해서 난민들은 직접적인 이스라엘 군사 통제를 받았습니다. 군용집 타고 다니면서 뭔가 군인들이 어머 제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 이렇게 의심되면 젊은이들을 태우고 어디론가 갔죠. 이 데이프의 아버지는 가구 만드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아들도 가끔 도왔는데 그때 이제 어렸을 때 나중에 정치적인 거물급이 될 나중에 이제 뭐 모래시계처럼 만나기도 할 다시 그럴 친구 2명을 사깁니다. 누구냐면은 불과 이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살았는데 현재 가자 하마스의 뭐 최고인 야히야 신와르 골목길에 뭐 비슷한 근처 골목길에 살았고 또 다른 사람은 파타. 이건 지금 파타와 하마스는 같은 팔레스타인이지만 라이벌이잖아요. 파타의 보안 책임자가 될 무하메드 달란. 이 두 친구와 가까이 지내면서 어렸을 때 막 축구도 하고 그러다가 데이프의 아버지가 뭐 가족들을 버리고 떠났답니다. 그랬더니 이 데이프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 두 친구 야히야 신와르, 무하메드 달란 친구들이 또 막 뭐 돈도 모아주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모아서 그 정도로 이제 우정이 깊었던 친구들이랍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저항은 지금은 하마스가 대단하게 하고 서한 지구의 파타는 이스라엘과 좀 협조를 하고 하지만 그때는 저항을 파타에서 했습니다. 하마스는 존재하지도 않았으니까요. 60년대 하마스는 8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랍인인 무슬림이긴 하지만 별로 뭐 신앙도 그다지 강하지 않았던 그런 그 데이프는 대학교에서 코미디 그런 클럽에서 크라운 광대라는 별명을 얻었답니다. 그런데 아마도 친구인 파타의 보안 책임자가 된 무하메드 달란 친구 따라서 왜 의식화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어떤 그 민족주의 그룹에 합류했을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때의 파타는 야세르 아라파트, 그 유명한 야세르 아라파트가 이끌었고요. 1970년대에 인근 그 아랍 국가 등에서 막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엄청 인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파타당도 지금의 하마스처럼 이스라엘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좀 팔레스타인 좀 민주주의적인 그런 국가를 건설하고 막 여기저기 떠돌고 있는 우리 민족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전부 우리가 국가를 만든 그곳에 정착시켜야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일은 되지 않았고 데이프는 대학을 다녔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65년도에 태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이슬람 대학교에서 화학을 공부했답니다.
막 무기 만드는 거 잘해요. 화학을 공부할 당시 그 팔레스타인 난민촌 이스라엘의 점령지는 완전히 끓는 점 여기까지 차올라서 점령의 끝이 보이지 않는구나. 지금과도 좀 비슷한 그런 형편이었었던 거죠. 그리고 가자 내부에 이스라엘 정착촌이 계속 확장되고 어떤 때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막 깨끗한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우리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난민 캠프. 분노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1987년도에 폭발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그 팔레스타인 봉기죠. 인티파다. 인티파다가 1987년입니다. 막 그 대중의 분노가 일어나니까 그 분노가 그 정도로 빨리 강하게 번질 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그 첫 번째 봉기가 있고 나서 그 이집트에서 무슬림 형제단이요. 그 무슬림 브라더후드가 있죠. 이슬람 사회들을 다 묵고 한다는 이슬람 그 브라더후드가 지금 가자 지구의 남쪽에 있는 이집트에서 시작됐는데 그 무슬림 형제단에 소속했었던 팔레스타인 이 그 성직자가 아랍어 이니셜을 따서 하마스를 만들었습니다. 이슬람 저항 운동 하는 거죠. 하마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하마스의 창립 헌장은 88년입니다. 선지자 무함마드의 이런 말을 인용을 하면서 정말 광적인 반유대주의였었죠. 심판의 날은 무슬림이 유대인과 싸울 때까지 오지 않는다. 이때 싸운다는 것은 유대인을 죽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고 바로 무하메드 데이프는 이 하마스가 만들어지고 몇 주일 뒤에 하마스 운동에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조직이니까 처음 조직이 만들면 이 방향이 어떻게 돼야지 이런 것들이 80년대 그 말에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체를 설립한 이맘 성직자는 세이크 아르메드 야신이라는 사람인데 이분도 그 앞을 못 보고 하반신이 마비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자에서 난민들이 사니까 가장 큰 그 복지재단을 운영을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팔레스타인들을 여기저기 흩어져서 핍박받고 하는 사람들을 다시 이쪽으로 데리고 오는 나와라는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 관계자들도 어떻게 보면 파타 운동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 하마스가 그 당시엔 파타가 굉장히 과격했으니까 지금이랑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적이 있었고 하마스는 1년도 더 지나도록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년 뒤 1989년도에는 이스라엘 군인 2명을 하마스가 납치합니다. 납치해서 살해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데이프를 포함해서 수백 명의 하마스 멤버들을 모아서 대응을 했죠. 재판도 없이 감옥에 보내는 겁니다. 그때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12살짜리가 돌만 던졌다 해도 감옥에 보내니까요. 이스라엘 군인이. 그래서 이제 16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이 하마스 멤버들이 감옥에서 그냥 죽어라 하고 죽여줍시오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열심히 논쟁하고 미래에 대해서 이제 막 시작된 이슬람 이 무브먼트 하마스의 미래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림을 좀 구성을 좀 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항을 해야 되나 무장을 해야 되나 뭐 지하드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그런 것을 고민을 하다가 결론은 1991년도에 어느 정도 나온 거랍니다. 이스라엘과 주기적으로 이제 포로 교환을 하는데 하마스 이제 이 데이프는 그때부터 강해져야지 된다 하면서 하마스의 어떤 여단 정도 설립이라고 할까요? 하마스 군대 뭐 아랍어로 돼 있는데 길고 못 읽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설립을 도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숨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수단이 정당화된다. 이스라엘에 이겨서 우리가 우리 땅에서 국가를 세우기 전까지는 이런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는 뭐를 이렇게 들여오냐면은 지금은 이제 이미 90년이니까 65년도에 태어났으니까 나이가 제법 됐잖아요. 이 데이프가 10대였던 1982년도에
레바논이 이스라엘이 막 내전이 있고 하면 정치적으로 복잡하면 막 사람들이 시선을 다른 데다가 돌리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레바논 쪽으로 가서 뭔가 팔레스타인들이 좀 살아볼까 하는 이런 운동을 막 하고 있을 때 그 팔레스타인 전사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레바논에 군대를 파견했죠. 레바논에 군대를 파견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막 저항하느라고 이제 그 자살 폭탄 공격 방법 같은 것을 썼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1980년대 말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중동에서 자살 폭탄 공격 방법 거의 없었습니다. 레바논에서 시작이 된 그걸 하마스도 따르기로 합니다. 9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예루살렘, 텔라비브에서 민간인이 타고 있는 버스도 파괴하고 젊은이들을 보내서 자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프는 화학을 대학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 화학 그 능력, 연구를 활용을 해서 어떤 그 폭발성 무기를 제조를 합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폭발 제조의 대가다라고 데이프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폭탄 테러범들을 가둬두고 활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벽을 세우기 시작했죠.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하마스의 데이프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로켓을 만들기 시작했죠. 물론 처음에 로켓 만들었을 때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했겠습니까? 완전히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도 하고 실패에 실패를 하고 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막 날아다니는 파이프라고 불렀어요. 성공하지 못하고 막 날아다니다가 뚝뚝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제 이 하마스 젊은 멤버들을 잡으러 다닙니다. 사냥이라고도 표현하면서 1996년도에 하마스의 멤버의 휴대폰에 폭발물을 설치를 해서 이제 하마스 군 부대에 아주 높은 사람을 살해했어요. 데이프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높지 않았습니다. 그때 30세, 30살이었습니다. 1996년이니까 65년도에 태어났으니까 무하메드 데이프가 후계자로 된 거죠. 30살에 후계자가 돼서 지금 거의 30년, 58살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무하메드 데이프는 휴대폰을 쓰지 않는답니다. 데이프가 그때 물려받은 뭐 군 부대는 한 수백 명 정도, 그것도 파타임, 풀타임이 아니라 그런 테러 집단에 불과했죠. 지금은 뭐 거의 4만 명 된다고 하잖아요. 그걸 어떤 뭐 오합지졸을 군대라고 묘사하는 것으로 바꾸면서 실제로 군대와 같은 모양을 띠도록 열심히 갖고 갑니다. 이 데이프가 느슨한 그 집단을 군대 단위로 조직도 하고 효과적으로 모병까지 합니다. 심지어 팔레스타인에 이제는 뭐 라이벌이 되는 파타에서 불만을 품은, 왜 이렇게 파타는 물렁물렁해, 그런 좀 과격하게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잘 이제 이쪽으로 모병을 해서 데리고 오는 거죠. 파타가 1990년대 뭐 후반에는 인기를 얻기는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 굉장히 강했지만 파타는 지금 서한 지구의 무하메드 아바스가 그 자치정부 수반으로 있는 그 파타는 1993년도에 야세르 아라파트가 국가는 아니지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수립한다 하는 조건으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고 하는 오슬로 그 협정에 서명을 했잖아요. 이 오슬로 협정에 파타는 서명을 한 것이고 하마스는 뭐 이스라엘이 국가고 우리가 국가가 아니라고 하면서 여기에 반대를 한 거죠. 아무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더 분명하게 파타와 이 하마스가 갈려지게 된 거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갈려진 파타와 하마스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면서 어떤 때는 하마스가 있는 게 난 것 같기도 하고 파타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하마스는 점점 늘어나게 됐고 2000년대 초가 되니까 데이프가 1500명이 넘는 병력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이게 몇백 명에서 1500명으로 늘어난 거고요.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대결하는 것만큼이나 파타와 대결하는데도 엄청나게 에너지와 시간과 많은 것을 소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의 패턴으로 그 뒤부터 쭉 오는 거죠. 파타는
협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어딘가 딱 만나는 지점을 가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마스는 그건 아니다 라고 이스라엘이 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점점 정착촌을 많이 건설해서 실제로 서안지구요, 파타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서안지구의 정착민 숫자는 오슬로 93년도에 이스라엘을 국가로 팔레스타인을 자치정부로 점차한다는 그 오슬로 협정 이후에 이스라엘 정착민 숫자가 4배가 늘어났습니다. 하마스는 이런 게 너무너무 불만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자살폭탄 테러범을 보내고, 그러는 사이에 팔레스타인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나 파타도 싫다, 하마스도 싫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 파타에게 하마스 멤버들을 체포하라고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독립운동을 하는데 독립운동에 파가 두 파가 있어서 온건파와 강경파가 있어서 온건파에, 예를 들면 일본이 온건파인 파타에 강경파인 하마스 막 도시락 폭탄 집어던지고 하는 그런 하마스 멤버를 같은 민족인데 체포하라고 요구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모래시계가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같이 축구하고 이 데이프의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어디론가 사연이 있어서 갔을 때 그 가족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느라고 친구들끼리 돈 모아서 주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친구인 날란, 네가 가서 잡아라. 네가 가서 잡아라. 요즘 뭐죠? 인연이라는 드라마에 남궁민 씨에게 청해서 도망가는 포로를 네가 잡아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해서 달란이 어릴 때 친구인 데이프를 잡았어요. 파타의 달란이 하마스의 데이프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저녁에 떠나도록 허용을 했답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도에 두 번째 팔레스타인의 굉장한 이제 저항이 있죠. 인티파다가 또 발생을 해서 이때는 파타당도 좀 전투적인 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나중에 그걸 굉장히 아주 후회를 하기도 했죠. 이때 저항이 너무 강해서 2005년도에 이스라엘이 나가버렸잖아요. 가자에서 군인도 철수하고 정착민들도 철수하고 협상도 없으니까 하마스엔 도움이 됐죠. 하마스가 나중에 2006년도에 선거를 치르고 하마스 당이 되는 겁니다. 그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하마스 당이 나오면서 완전히 오슬로 협정은 희망이 저쪽으로 물 건너간 거죠. 팔레스타인이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 것은 이건 이제 물 건너갔고, 그 뒤도 갈등은 여전히 계속돼서 오슬로 이 프로세스가 계속 붕괴되고 있는 동안에 이 모하메드 데이프의 반항심, 그리고 어쨌든 죽음을 불사하고 몇 번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영웅이 됐겠죠. 당연히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으니까 민족의 팔레스타인의 영웅이 됐습니다. 다른 하마스 지도자들도 막 차례차례 살해되고, 야흐미드 아신이라는 그러니까 하마스를 만든 사람도 2004년도에 휠체어에 탄 채 이스라엘이 헬리콥터에서 그를 암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몇 달 안에 그 후계자인 압델아지즈 란시티 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도 데이프는 그들을 피해서 살아남았죠. 그래서 팔레스타인들이 유령이라는 뜻이랍니다. 알샤바다, 유령이다. 데이프는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죽지 않는 유령이다 라고 이스라엘 정보국 관리도 그의 생존 능력은 전설적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데이프는 난 순교자처럼 죽을 것이야. 죽음을 원하지만 천사가 계속 나를 보호하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2002년에도 이스라엘은 햄파이어 미사일도 이 데이프에게 발사를 했거든요. 어떤 때는 가자 지구를 이렇게 경호원도 있고 하겠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완전 미사일을, 그 헬파이어 미사일입니다. 발사해서 경호원도 숨지고 2명. 드디어 이 데이프가 눈, 팔, 다리를 다 잃어버린 채 기어 나갔습니다. 그 폭발하는 자동차에서. 그런데
이렇게 부상을 하면 또 사람들에게 신비감을 더해주고 더 영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처음에 하마스의 창립자 야신도 뭐 휠체어에 타고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런 추억, 이건 김정은이 할아버지를 상기시키려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 데이프에게 더 큰 비극이 오죠. 본인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데 가족에게. 2006년도 데이프가 자신이 다니던 이제 대학교 강사 뭐 무슨 일이 있어서 가던 중에 이 강사의 집에 이스라엘이 F-16 전투기로 그 1톤의 폭탄을 투하합니다. 데이프는 살아남았어요. 거기서도 또 파편이 두개골에 박혀서 군부대 지휘권은 포기했어야 됩니다. 더 비극은 나중에 나오네요. 군부대 지휘권은 포기했어야 되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이집트에 가서 치료를 했고 지금도 너무너무 지독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날마다 진정제를 먹어야지만 산답니다. 군부대를 지휘할 수 없게 됐고 이때가 이제 하마스의 새로운 지도, 새로운 시대가 되는 거잖아요. 이때 좀 하마스가 썩어갑니다. 2006년도 하마스가 이제 주민들이 하마스를 뽑아서 파타를 쫓아내버리죠. 서한지구로 완전히 쫓아내버리죠. 그랬는데 처음으로 팔레스타인에서 통치를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가자지구 그 폐허에서 아주 모범적인 이슬람 사회를 만들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무장투쟁보다 우리가 당이 됐는데 도덕적인 뭐 여러 가지가 우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 그런 특권을 언제 누려봤나요? 야전으로 싸움만 해봤죠. 이런 사람들이 멀세디스 벤츠를 타고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선거도 치르지 않고 말하자면 독재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데이프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만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돈과 권력이 우리 하마스 지도부를 이렇게 좀 썩어가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이 데이프가 아프고 할 때 하마스 군부대의 수장이 된 또 다른 뭐 아미드 자바리, 이 데이프와는 굉장히 다른 캐릭터입니다. 부자들과 어울리고 부자 동네에 살고 뭐 그랬던, 그래서 이 사람이 파타를 가자에서 몰아내기는 했는데 뭐 그리고 하마스 요원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막 파타의 요리사 중 한 명을 건물 옥상에서 막 떨어뜨려서 숨지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을 엄청 하면서 이 수장이 뭔가 이 물질적인 것을 추구했다 이런 비난이 많았습니다. 자발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감옥에 13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잘하고요. 본인이 뭔가를 성사할 수 있다고 믿고 뭐 이스라엘과 협상도 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뭐 이집트 이런 데도 왔다 갔다 많이 하고 특히 이제 뭐 2011년도에 이스라엘 군인 그 유명한 길라드 샬릿이라는 사람과 1000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와 교환하는 엄청난 이걸 성사시키기도 했죠. 그 중에 한 명이 시누아르라는 사람, 이번에도 많은 것을 기획했던 사람. 그러나 이 자바리는 하마스의 목표를 희석시키고 너무 세속화돼 간다. 그리고 자신들이 전쟁 중이라는 것을 자꾸 잊기 시작한다. 뭐 이스라엘과 뭐 공존도 하고 한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하던 상황에 이 자바리가 이스라엘과 영구적인 뭐 휴전을 고려하고 있고 막 대화도 하고 했거든요. 그러다 당했죠. 2012년도에 그때 가자시를 운전하던 동안에 이스라엘 미사일이 기아 세단을 타고 있었습니다. 이 하마스의 이 지도자가, 자발이라는 지도자가 이 기아 세단을 공격을 해서 숨지고 말죠. 암살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열심히 우리와 영구적인 평화협상 하자 하면서 평화협상 도중에 이 하마스의 지도자를 암살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게 모든 것들이 또 변화했죠. 데이프가 다시 총사령관으로 돌아온 겁니다. 하마스의 총책이 그때부터 2012년부터 다시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는 이제 막 무차별 로켓 공격, 굉장히 강경한 사람이니까 무장 투쟁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또 계속 이 가자 지구를 더 무슨 육로, 뭐 해로 다 해상 등등해서 가혹한 봉쇄를 하죠. 봉쇄를 하니까 오직 힘만이 이걸 이길 수 있어 하면서 하마스도 더 강하게, 이쪽이 강하면 이쪽은 2번, 이쪽은 3번, 4번 이렇게 점점 2012년부터 지금까지 그래온 겁니다. 그러면서 데이프가
구조물 같은 것을 지하로 하는 노력에 집중을 했죠. 집중을 해서 지하 그 터널, 지하철이라고도 메트로라고도 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강화했고, 이 좌바리 같은 경우는 지하 터널이 예전부터 있었으니까 그 지하 터널을 좀 상업화하고 했다면은, 그러면은 이 네이프는 다시 원래의 목적, City of Tunnel이라는 그 원래의 목적, 무장 목적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되돌려 놨습니다. 지하 뭐 100피트, 130피트 아래에 있는 그 터널에서 많은 것들을 했고, 어떻게 이 사람의 무장 운동이 지금 2012년부터 총사령관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깜짝 놀래게 불과 몇 시간 사이에 1,400명을 살해를 하고 240명을 인질로 데려가고 하는 일을 했는가? 왜 어떻게 이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데이프가요, 몸도 아프고 이집트로 치료도 받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 있고 할 때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외국 원조를 많이 받았답니다. 일부에서는 하마스가 외국에 의존하면 우리가 독립성이 떨어져 하면서 거부했지만, 이 사람은 돈 지원받는 것을 굉장히 많이 지원받았고, 이란에서도 돈을 많이 지원받았고, 아마 그런 것들, 하마스 금고에 연간 최소 1억 달러를 이란이 기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란이 이 데이프에게 미사일만 준 게 아니라 가자 주민들에게 미사일을 만들 수 있도록 훈련을 했고요. 그게 이제 점점 늘어난 겁니다. 해서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대부분의 지역에 이 데이프 무기고에서 나가는 무기가 도달할 수 있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2014년도에 새로운 시스템을 테스트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서한지구에서. 파타가 자리를 잡고 있는 서한지구에서 이스라엘 청소년 3명이 살해되고 나서 이스라엘이 수백 명의 하마스를 체포를 했습니다. 수백 명의 하마스를 체포했는데, 서한지구에서 이스라엘 청소년 3명이 살해됐는데, 가자에서 하마스를 체포해서 그때부터 한 2년 동안은 정말로 이스라엘이랑 하마스랑 피비린내 나는 줄다리기를 했었죠. 지금까지 가자지구에서 있는 전쟁 가운데서 가장 치명적인 그런 전쟁, 7주일 뒤에 휴전이 이루어졌을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2,300명이 숨지고 10,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고, 그 중에 3분의 1은 어린이입니다. 그렇지만 하마스가 전투력이 대단하네 하는 것을 그때 보여줬어요. 50일 동안 중동의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군대와 싸웠고, 그 끝에도 여전히 가자지구를 좀 장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번에 희생자 전에는 그때 이제 가장 최근에 가장 큰 희생자였고, 그리고는 이제 하마스도 역사가 길어지면서 조금 온건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일어났었던 그런 때도 있어서 원래의 아주 막 반유대적인 것이라든가 헌장에 그런 것을 대부분 삭제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이런저런 사연으로 무장 투쟁이 강화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2021년도에는 이스라엘이 알 아크샤 영지, 거기 이제 양쪽이 다 성지라고 부르니까 거기서 이스라엘이 군대를 철수하지 않고 그러면은 우리는 하마스가 공격할 것이다 하고 실제로 공격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 끝난 뒤에 뭔가 이스라엘이 또 많은 것을 또 이뤄냈어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제는 약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볼 때는 하마스가 서한지구를 서한지구를 맡고 있는 파타와 견제를 하면서 가자지구를 책임져 주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2021년이었잖아요. 조금 안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데이프는 때를 기다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이제 하마스의 입장에서 볼 때 땅을 빼앗아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약속을 하곤 그런 약속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그 사이에 점점 다른 아랍 정부들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경제적인 단맛 이런 것 때문에 외교까지 말이야 이스라엘과 정상화를 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이런단 말이야 하면서, 이건 아니지 에브라함 어콜드가 어쩌고 저쩌 하면서 10월 1일에 이스라엘로 쳐들어가서 대량 살인을 저지르기로 결정을 한 사람도 이 데이프의 결정입니다. 이런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마스의 목표인 거죠. 이스라엘을 파괴시키는 것. 그리고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데이프의 가족사를 하도 내용이 길어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언젠가 한 번은 이 이스라엘이 데이프를 공격을 해서 이 데이프가 아주 어린 아이와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그의 집을 폭격했습니다. 이 사람이야 여기저기 떠돈다고 하지만 집을 폭격해서 7개월 된 딸이 숨졌습니다. 아들도, 3살 된 딸도, 아내도. 데이프는 가족들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일들도 겪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이제 직계 가족들이 많이 또 이스라엘에 의해서 살해가 된 것이고, 평범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피할 수 없는 고통, 이런 것에 대해서 수백 명의 심지어 어린이들이 숨진다 할지라도 이건 이제 데이프가 이스라엘과 싸울 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얘기를 합니다. 본인 자신도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그런 남자가 아닙니다. 이 모하메드 데이프라는 하마스의 총사령관은.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뭐 10만 명, 2만 명, 3만 명 얼마나 숨져야지 이런 일들이 끝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데이프는 자유를 위한 역사적인 투쟁의 대대적인 그런 지금 그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 같은 모든 고통은 지나간다. 아주 작은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본인의 몸 거의 다 망가졌고 기적적으로 살아있고 1살도 되지 않은 아이, 3살 배기 딸, 아들, 아내를 전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잃어버린 하마스 총사령관 모하메드 데이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처절하게 철저하게 싸울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사람의 손에 많은 것이 달려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입니다. 좀 길었죠? 이코노미스트의 니콜라스 펜햄이라는 중동 특파원의 보도였습니다.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